저는 윤재현입니다. 마흔이고 결혼 4년 차죠. 2021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 여름입니다. 아내 한세리는 38입니다. 그전 혼인에서 얻은 아들 윤도현을 키웁니다. 15이고 중학생입니다. 저희는 주중에는 따로 지내고 주말에 합칩니다. 도연의 학교와 상담이 있는 지역에 세린이 있고 저는 회사 근처에서 생활합니다. 선택은 낯설었지만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아이의 리듬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저는 원칙형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루틴으로 눌러봅니다. 캘린더 색을 나누고 가사와 업무를 체크리스트로 갈라둡니다. 세금은 자동이체와 알림을 이중으로 묶습니다. 집을 나설 때는 가스 밸브를 손바닥으로 2번 누르고 현관 닫힘을 촉감으로 확인합니다. 과하다 싶겠지만 저에게는 숨쉬는 법입니다. 세리는 따뜻하고 공감이 큽니다. 대신 소소한 실수가 잦죠. 방문을 덜 닫거나 약속을 엇갈리는 식입니다. 저는 잔소리를 줄이려 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대신 절차를 고쳐보자고요. 주말 저녁이 되면 저희는 같은 속도로 안 씁니다. 저는 묻습니다. 이번 주는 어땠는지요? 도연은 괜찮은지요? 세리는 괜찮다고 하고 다만 시간이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세탁기를 돌리고 타이머를 맞춥니다. 정해진 소리와 정해진 시간, 규칙의 리듬이 마음을 눌러줍니다. 반복이 주는 안도가 있습니다. 그날도 주말이었습니다. 공용 태블릿 화면이 켜졌고 상단에 알림이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몇 단어가 박혔습니다. 늦은 시간, 같은 장소, 반복된 이동, 우연일 수 있죠. 저는 마음을 눌렀습니다. 성급한 단정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관계도 흔들리죠. 잠시 뒤 현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끝까지 당겨 닫고 손바닥으로 닫힘을 느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가라앉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작은 소용돌이가 돌았죠. 이유를 모른 채 잠들었습니다. 잠은 얕았고 꿈은 산만했습니다. 새벽 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차린 듯 했죠. 아침이 되자 세리는 도연과 학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싸서 건넸습니다. 도연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작은 확인이 사고를 막는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그 확인이 우리 관계도 지켜줄 거라 믿었죠. 믿음은 버팀목입니다. 버팀목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중 늦은 퇴근이었습니다. 거실 충전대에 태블릿을 올리니 라이드 영수증 알림이 떴습니다. 밤 10시 반. 목적지는 익숙한 상호였습니다.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2번까지는 우연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3번이 되면 패턴입니다. 제 일은 패턴을 읽는 일이라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다음날 가족 앨범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카페 테이블이 반복됐습니다. 모서리에 작은 흠집, 벽 등의 빛 번짐, 유리컵 소서의 문양, 구도도 비슷했습니다. 창가 자리, 저녁 시간, 도연이 좋아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억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의심은 빨리 자라고 믿음은 천천히 다르니까요. 저녁에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는지요? 세리는 도연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학부모 모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늦게 끝나 피곤하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셨지만 목구멍은 닫힌 느낌이었습니다. 믿자고 스스로를 달래봤습니다. 믿음 없이 관계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금요일 밤 다시 알림이 떴습니다. 같은 상호, 비슷한 시간. 알림을 끈다고 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공용기기의 가게 알림은 몰래 훔쳐보는 것과 결이 다르다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이 찝찝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신뢰란 보지 않고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주말에 만났습니다. 찌개가 김을 올렸고 저는 관찰을 택했습니다. 표정에 균열이 있는지, 설명되지 않는 밝음이 있는지, 세리는 도연 이야기를 조곤조곤 했습니다. 수학 문제 하나에 오래 붙잡히는 버릇을 고치고 싶다며 웃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다 세린이 말했습니다. 요즘 제 표정이 딱딱하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금세 들켰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일정이 많아 보여 걱정된다고요. 늦은 이동이 잦아 보인다고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새 역할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커뮤니티 연결을 돕는 일이라고 했죠. 그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신호준이라고 했습니다. 반 대표이자 리더였습니다. 연락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든든한 네트워크는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리는 반 모임은 늘 같은 장소라고 했습니다. 안전해서라고 했죠. 안전이라는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안전은 제가 매일 확인하는 문고리의 촉감과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반복은 때로 경계심을 부릅니다. 저는 그날 밤 천장을 보며 생각을 모았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상처만 남깁니다. 데이터를 모으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슴속 작은 경보는 이미 울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역 교육 프로그램 제안을 받았습니다. 커뮤니티와 협업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의에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학부모 대표와 협력 의사가 있다고요. 이름이 나왔습니다. 신호준. 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의 문제와 회사의 기회가 한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럴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상기했습니다. 업무는 업무입니다.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점심 무렵 담당자의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 답사 겸 네트워킹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정 확인 후 회신하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은 빠르게 가는데 마음은 묵직했습니다. 주말에 부침개 냄새를 맡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회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커뮤니티와 협업 안건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신호준과 접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듣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연결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다만 개인 경계는 분명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위로인지 신호인지 헷갈렸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경계를 합의하자고요. 밤 모임의 시간과 귀가 방식, 연락의 방식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세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표정엔 피로가 묻었습니다. 더 밀면 방어가 올라옵니다. 관계도 호흡이 있죠. 숨이 막히면 멈춰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타이머를 켰습니다. 세탁기가 끝나면 울리도록 맞췄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면 몸이 움직이고 생각은 정리됩니다. 아직은 괜찮다.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다독였습니다. 일요일 밤 산책을 했습니다. 바람이 서늘했습니다. 도연의 모의고사 일정을 확인하며 픽업 동선을 다시 짰습니다. 월수금은 제가 맡고 화목은 세리니, 주중 하루는 제가 내려가 저녁을 함께하기. 이렇게 정리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경보음이 짧게 울렸다 꺼졌습니다. 다짐이 분명했습니다. 마음의 경보는 아직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업무와 가정이 같은 인물로 연결되는 순간 시험은 시작됩니다. 네트워킹 자리에 갔습니다. 밝은 조명과 소란한 웃음소리,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호준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분위기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이야기만 했습니다. 프로그램 목적과 역할과 책임, 시간표와 예상과 기록 방식. 대화는 매끄러웠고 선은 태도로 그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 불안은 사람을 겨누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면 둘 다 망가집니다. 저는 절차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캘린더를 펼쳤습니다. 도연의 모의고사와 학부모 모임이 겹쳤습니다. 압박이 올 겁니다.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주 중반 가족 앨범에 사진이 또 올라왔습니다. 같은 카페 자리, 테이블 위 작은 상자, 리본이 매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공유 지출 알림이 왔습니다. 선물 구매, 남성용 넥타이.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무릎 위 손이 떨렸고 물을 마셨지만 목은 말랐습니다. 밤이 길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결심했습니다. 대화를 하자. 추궁은 하지 말자. 증거를 늘어놓지 말자. 패턴을 공유하고 시간표를 조정하자. 마음을 바꾸라 요구하지 말자. 행동의 경계를 합의하자.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종이에 적었습니다. 경계 재설계. 그 단어가 저를 차분하게 했습니다. 주말 저녁 식탁에 앉아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 일정과 알림을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 반복된 이동. 선물 영수증. 표정이 굳지 않도록 의식했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롭다고 했습니다. 주중에 어른의 대화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아이와의 시간은 소중하지만 머릿속이 쪼개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죠. 모임에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한숨 돌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위안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선은 넘지 않았는지요? 세리는 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경계가 흔들린 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늦은 시간 메시지에 답하며 다음을 약속하는 말이 오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위안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 대신 서늘함이 남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겠습니다. 다만 경계를 합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죠. 울타리를 세울 시간입니다. 저는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상담입니다. 3개월 동안 부부 상담과 개인 상담을 병행합니다. 잘잘못을 가르기보다 의사소통 습관을 재정비하자는 뜻입니다. 둘째, 명시적 경계 합의입니다. 밤 9시 이후 개인적 메시지는 중단합니다. 단둘이 만남이 필요하면 공개된 자리에서만 하고 시간 제한을 둡니다. 셋째, 주거 통합 시뮬레이션입니다. 주중 하루를 함께 보내며 픽업과 저녁과 숙제와 취침 전 대화를 실제로 재배치합니다. 숨 쉴 틈을 구조에 넣자는 계획이었죠. 세리는 종이를 보다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너무 규칙 같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칙이 아니라 안전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지칠 때 기대는 후방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약해질 때 실수합니다. 의지할 절차가 있으면 덜 흔들립니다. 비난 대신 구조, 감시 대신 상호 공개, 방어 대신 합의로 가자고 했습니다. 구체로 들어갔습니다. 공유 캘린더에 메모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모임에는 장소와 참석자와 시작과 종료 시간을 적습니다. 지출에는 한 줄 사유를 남깁니다. 야간 이동은 공유합니다. 저도 제 일정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야근이면 누구와 어디에서 몇 시에 끝나는지 적습니다. 일방적 감시가 아니라 상호 공개입니다. 공개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돌봄 분담을 재배치했습니다. 도연의 학원 루트를 다시 짰습니다. 월수금은 제가 픽업합니다. 화목은 세린이 맡습니다. 주중 하루 저는 퇴근 후 바로 이동해 도연과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봅니다. 그날 밤에는 세린이 모임을 가거나 쉬게 했습니다. 숨이 막히면 새어 나갑니다. 우리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연락 규칙도 정했습니다. 밤 9시 이후 개인적 안부 메시지는 자제합니다. 급한 일은 통화로만 합니다. 모임이 끝나면 귀가 시간만 간단히 알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치. 둘 중 누구라도 불안이 커지면 10분 통화창을 엽니다. 길게 싸우지 말고 짧게 붙잡아 줍니다. 약속은 사람을 지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보였습니다. 공유 캘린더가 촘촘해졌습니다. 라이드 알림은 줄었고 대신 명료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음속 경보음이 낮아졌습니다.
냉장고 모터처럼 돌아가되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는 공식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죠. 허리가 펴졌습니다. 걸어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는 있었고 파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호준이 연락을 했습니다. 일정 조정과 예산 이야기였습니다. 통화는 단정했습니다. 끝날 무렵 사적인 자리에서 더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업무는 업무 자리에서 충분합니다. 선은 섞지 않으면 흐려지지 않습니다. 저녁에 세린과 통화를 했습니다. 낮에 일을 공유했습니다. 세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본인에게도 개인 연락이 왔다고요.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불편했는지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거리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말 한 줄이 어깨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상담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상담자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저는 말했습니다. 불안이 커지면 확인으로 달려간다고요. 확인을 줄이면 불안이 커진다고요. 세리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커지면 대화로 달려간다고요. 대화를 줄이면 고립이 커진다고요. 상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사 행동이 만나 부딪힐 때 갈등이 커진다고 짚었습니다. 반사를 늦추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고 문장 길이를 줄이는 것. 단순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돌봄 루틴은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저는 월수금 도연을 픽업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은 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 숙제가 많다며 투덜거렸죠. 저는 웃었습니다. 숙제는 내일의 나를 도와주는 오늘의 투자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반쯤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그 반쯤이 좋았습니다. 강요 없이 남는 말이 되겠죠. 작은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밤 9시 이후 개인 메시지는 사라졌습니다. 모임 메모는 명확했습니다. 장소와 시간과 참석자. 저는 그 정보를 보며 마음이 잠잠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보의 양보다 태도의 변화가 컸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고마움은 피로의 축적을 풀어줍니다. 집안의 작은 습관도 바뀌었습니다. 현관 경보음이 울리면 서로 움직였습니다. 다침을 말로 확인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이고 말하면 서운함이 녹습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법칙입니다. 커뮤니티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흐릿한 암시들이 떠돌았죠. 우리는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의한 경계만 지키자고 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이고 경계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남습니다. 남는 것을 보고 걸어야 합니다. 작은 승리는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속도도 달라집니다. 여름 방학 행사 날이었습니다. 커뮤니티 발표회가 열렸죠. 저는 업무로 들렀다가 저녁 무렵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리는 마무리까지 남았습니다. 도연은 친구들과 먼저 돌아갔습니다. 밤 9시를 넘긴 시간 세린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뒤풀이 제한이 있었지만 먼저 나왔다고 했습니다. 도로 상황과 예상 귀가 시간을 함께 적었습니다.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창밖 불빛을 보며 미소가 났습니다. 정보가 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신호준이었습니다. 업무 채널이 아닌 개인 연락이었습니다. 협력에 고맙다는 인사 뒤에 사적인 안부가 붙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냐는 말이었죠. 저는 곧장 답했습니다. 업무 채널을 이용해달라. 개인적 안부는 필요 없다. 짧고 명확하게 보냈습니다. 읽힌 표시만 남았습니다. 경계는 설명이 아니라 선언에 가깝습니다. 선언이 있어야 습관이 생깁니다. 1시간 뒤 세린이 도착했습니다. 현관 경보음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닫힘이 분명했습니다. 좋은 신호였죠. 세린은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신호준이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뒤풀이 자리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 채널만 쓰자고 분명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잠깐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차 안에서 라면 뚜껑 위에 젓가락을 얹고 기다렸습니다. 김이 오르는 걸 보며 실패와 성공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경계가 무너졌던 시간들, 지금의 경계가 제자리를 찾는 장면들, 둘 다 우리 것입니다. 둘 다 인정해야 앞으로 갑니다. 세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 밤은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새벽 무렵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답하고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가방에 물과 간식과 필요한 물건을 챙겼습니다. 알림을 맞췄습니다. 규칙은 사람을 구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는 규칙을 고마워합니다. 지킨 만큼 돌려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마음속 경보음이 아주 낮게 울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리를 줄이는 법을 압니다. 함께 줄이는 법도 배웠습니다. 4번 들이마시고 8번 내쉬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3달이 흘렀습니다. 상담은 계속됐습니다. 2번쯤 크게 부딪힐 뻔했지만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멈춤은 회피가 아닙니다. 준비 없는 말이 상처가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합의한 규칙을 지켰습니다. 밤 9시 이후 개인 메시지는 사라졌습니다. 모임은 공개된 자리에서만 진행됐습니다. 업무는 업무로 남고 집은 집으로 남았습니다. 경계가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지키기 쉬워집니다. 회사 프로젝트는 무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회의 기록은 투명하게 남았습니다. 이해 충돌은 명시됐고 필요한 선을 그었습니다. 신호주는 몇 번 더 접근했지만 매번 단호히 차단됐습니다. 흔들림은 줄었습니다. 소문도 잦아들었습니다. 소문은 관심이 사라지면 자연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관심을 서로에게로 돌렸습니다. 도연은 모의고사 점수를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저녁 식탁에서 함께 웃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웃음은 집의 온도를 바꿉니다. 온도가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주거 통합을 시험적으로 하루 진행했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가 저녁을 준비했고 도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짐이 분명했습니다. 세린이 조금 늦었고 도착 시간을 간단히 알렸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아 오늘을 짧게 나눴습니다. 길게 끌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고 세린은 도연의 숙제를 봐줬습니다. 밤이 깊기 전에 불을 낮췄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불안이 아니라 평화로 느껴졌습니다. 평화는 낯설지 않게 반복되어야 진짜가 됩니다. 우리는 그 반복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저는 의심을 사랑의 반대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의심이 아니라 빈틈이었습니다. 빈틈이 커지면 의심이 자랍니다. 빈틈을 절차로 메우면 의심은 자리를 잇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들면 지칩니다. 절차를 바꾸면 버팁니다. 우리는 절차를 바꿨습니다. 경계는 차갑지 않습니다. 경계는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바람이 세질수록 울타리는 제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하고 다시 웃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인합니다. 현관의 닫힘, 가스 밸브의 잠김, 캘린더의 메모. 그 확인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돌봄의 다른 이름이 됐습니다. 세리는 여전히 바쁩니다. 하지만 바쁨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저녁 자리를 비울 때는 선을 분명히 합니다. 돌아오면 간단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보고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를 안심시키는 사이죠. 그 차이를 압니다. 그 차이가 우리를 살립니다. 어느 저녁 도연이 말했습니다.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유를 압니다.
어른이 울타리를 세우면 아이는 안전을 느낍니다. 아이가 안전을 느끼면 어른도 강해집니다. 강해진 어른은 다시 울타리를 손봅니다. 순환이 건강하면 집이 버팁니다. 우리는 그 순환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잃었던 건 경계였습니다. 경계를 잃으면 사랑도 흔들립니다. 경계를 찾으면 사랑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인생은 그걸 여러 번 배우는 과정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도 문을 닫습니다. 손바닥으로 닫힘을 확인합니다. 촉감이 좋습니다. 안정의 촉감입니다. 그 촉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의 우리를 떠올립니다. 내일도 울타리를 손질할 겁니다. 내일도 서로를 안심시킬 겁니다.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